안녕하세요. 꿀쌤이세요? 네. 저 사춘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인데요. 정말 너무 고민스러워서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꿀쌤입니다. 오늘 어머니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을까요?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요즘에 너무 슬럼프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아이를 키웠는데요. 요즘에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제가 아이를 잘못 키운 거 아닌가. 내가 아이를 제대로 못 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자괴감이 많이 들고요. 힘들거든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엄마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매번 느끼고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엄마만큼 힘든 자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가 어떤 세상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번 고민하잖아요. 엄마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그 세상의 어떤 많은 자리보다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써 노력을 하시고 나서 내가 잘못 키운 건가 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아이를 위해서 여태껏 해왔던 것들이 최선의 선택이었잖아요.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잘못 키웠나,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를 키우는데 참 힘들어져요. 어머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하고 부딪히고 잘 성장해 나가고 하는 과정일 뿐이지 엄마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힘듦이 생긴 거는 아니에요. 아이가 그만큼 성장하고 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엄마도 따라서 성장하느라고 그 성장통을 같이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그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는요, 아이에게는 제일 좋은 엄마예요. 최고의 엄마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좋은 엄마이니까요. 그런 고민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슬픈 생각까지 하시게 됐을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가 제가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자기한테 좋은 거를 되도록 많이 주려고 하면서 키우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반항도 심하고 예쁘게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자기한테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엄마라는 이유로 너무 함부로 대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화도 불쑥불쑥 내고 하니까 제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거죠. 사춘기 아이하고 트러블이 많으시구나. 맞아요. 사춘기 아이하고 대화하는 거에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시죠. 아이들이 참 이상해요.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이랑 이야기하고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참 부드러운 아이들이 많거든요. 무슨 사춘기 아이들이 이래 싶을 정도로 참 다소곳하게 이야기하고 중2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집에서는 자기 감정을 불쑥불쑥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가감이 없다 보니까 엄마들이 조금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화하시면서 혹은 생활하시면서 어떤 면이 그렇게 힘이 드셨을까요? 아이가 자기 기질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질을 아이가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나 시댁도 기질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너무 저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고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막 불쑥불쑥 터지듯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자기 잘못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뭔가 지적했다거나 뭔가 비난했다거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기질이요. 기질이 다르군요. 아이하고 엄마하고 기질이 다르면 많이 부딪히게 되죠. 저도 남편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서로 반대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에 끌려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너는 왜 그것밖에 생각을 못해? 너는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해? 라고 하면서 사는 부부도 많나요?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고 나와 전혀 다른 부분이 있네. 이런 부분은 저렇게 행동하니까 참 좋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 배워가는 그런 쪽에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별로 싸움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서로 좋은 점을 닮아가고 혹은 때로는 안 좋은 점도 닮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어울려서 살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두 성향을 반대로 가진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기질이 다르다는 것이 저렇게까지 싸울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형제 자매 관계에서 저런 기질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싸우는 것을 잘 인내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기질이 다르면 저희 부부처럼 잘 맞춰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서로 이해를 못하고 부딪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저런 방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지? 도대체 나는 내 가치관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부딪히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지지 않은 가치관에 대해서 내가 조금 첨언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면 그게 아이한테는 잘 들려가지고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내가 살질 못하겠다 하면서 반항이 시작되는 거죠. 그 부분이 아마 아이의 기질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자꾸 부딪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거는 그러면 자기랑 기질이 똑같은 아빠랑은 사이좋게 지내야 되잖아요. 아빠에 대해서는 또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안 드니까 아빠는 왜 그렇게 해? 왜 그런 면을 그렇게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도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아빠의 기질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쩔 수 없는데 자기의 단점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싫은지 아이가 너무너무 반항이 심한 거죠. 근데 뭐 되돌려서 생각해보면 아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이한테서 도드라지게 드러나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아이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죠. 또 저는 중간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누구 편을 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질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저랑 전혀 다른 기질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힘들어요. 그 부분에 자꾸 부딪히고 하니까 아이랑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상하게도 같은 기질이면서도 또 부딪혀요. 다르다고 해서 또 부딪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을 자꾸 도드라져서 저 사람이 행동을 하니까 그게 또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것을 굳이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빠가 보기에는 저 점 때문에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다고 내가 이렇게 힘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는 그것을 단점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진 기질이라고 아직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몇 번을 부딪혀 보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단점이니까 미리 고쳐서 네가 고생을 안 하게 해야 돼 하는 것 또한 부모의 기호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기질에 따라 살 거지만 그게 부모랑 똑같은 삶을 살 거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는 아니에요. 자신의 기질이 있지만 그 기질을 단점으로 만들 것이냐 장점으로 만들 것이냐는 아이의 선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그쪽으로 가면은 안 돼. 그러면 자꾸 부딪혀. 너에게 단점이 커져.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아이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아이가 머리가 곱슬머리예요. 저도 곱슬머리인데 아이가 곱슬머리인 게 너무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매직펌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는 곱슬머리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곱슬머리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엄마는 왜 이렇게 곱슬머리를 싫어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제 경험이 쌓여서 곱슬머리의 불편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 불편을 아이가 안 겪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지만 아이는 자신의 곱슬머리가 결코 불편한 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나는 전혀 불편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점점 지내다 보면 곱슬머리를 정말 자신의 장점으로 받아들일지, 혹은 곱슬머리가 좀 지저분해 보이나, 그럼 나도 한번 매직펌을 해볼까 라는 판단을 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내가 가진 기질의 어떤 문제점이나 네가 가진 기질의 문제점, 그것을 자꾸 얘기해 주면서 아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요, 아이한테는 대단히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기질이라서 그것의 단점을 얘기해 주고 싶으시더라도요, 한 발짝 물러서셔서 말을 아끼시는 게 좋습니다. 사춘기라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저는 어릴 때 되게 순하게 그냥 별 반항 없이 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요즘 아이들은 사춘기가 심하죠? 도대체 다른 기질이 불쑥불쑥 나오는 아이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꿀쌤 저 좀 도와주세요.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입은 무겁게 귀는 열어둬라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내가 이런 일은 했어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그 기질의 단점처럼 느껴져서 이 얘기를 하고 싶더라도 한번 참으세요. 그리고 그냥 귀를 열어놓고 들어주시고 그랬구나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뭐 이렇게 사리가 나올 것 같아요. 저도 해봤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아이라는 그 인격체는요, 지금 자라고 성장하고 자신이라는 어떤 인물을 완성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자기가 좋은 것, 좋지 않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아이가 자꾸 나한테 반항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뭔가 부족했었나? 아이한테 잘못했었나? 이렇게까지 확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의 기질이 좋든 나쁘든 자기가 부딪혀서 선택하는 너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을 존중해 준다면 아이와 트러블이 조금 더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기질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오셨네요. 서로 기질이 같아도 달라도 많이 부딪히죠. 그 부딪히는 과정에서 아이가 또 다른 자기, 나와는 다른 자기를 만들어가고 성장해 가니까요. 뒤에서 응원해 주시면서 그것이 단점이다가 아닌 너는 너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라고 물어봐 주신다면 조금 더 사춘기 부드러운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고민이 있을 때는 꿀쌤을 찾아오세요. 중학탐구 생활입니다.